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 활동이 한창입니다. 저는 이번 월간조선 8월호에서 이제 보수 정치권의 원로들이 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만나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정홍원 전 국무총리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검사이고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2012년 총선 때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추천으로 공천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과반수 승리 152석을 얻어서 승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나라의 2인자 총리를 지낸 만큼 이제 책임감이 이제 워낙 강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국민 호소문, 대통령을 향한 공개 질의서 이런 걸 몇 번 내기도 했었죠. 이제 법치주의 그리고 애국심 굉장히 강한 분인데요. 이번 제가 만나본 인터뷰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이제 여러 번의 선거를 겪어봤지만 대선이건 총선이건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국민의 책임이 막중한 절체절명의 절박한 선거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정 전 총리가 했던 이야기 한마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살아오는 동안 건국 이래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선거가 없었다. 요즘 말로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윤리도 법도 상식도 없는 경우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이게 바로 의식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은 탄식, 한숨, 분노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지금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국가가 하나하나 다 망가지고 성한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모든 것을 이념의 잣대로 이렇게 재단을 하고 정치는 물론 외교, 국방, 경제, 교육 어느 한 분야도 빼놓지 않고 이념의 잣대로 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이런 사회가 될 정도로 비정상이 일상화가 됐고 이 정권이 그대로 간다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여자들이 몸 파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 돼버린 그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내년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 원래 선거라는 게 100%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그런 심정으로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야당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국가와 역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분은 보수 정권의 총리였고 보수 정당의 공천위원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이런 분은 내년 대통령으로 어떤 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특정한 예비 후보를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책임감, 포용력, 역사의식이 제대로 돼 있고 겸손하고 애국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야권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분들이 이제 야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들이 야당 후보로 나선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문제가 큰가 이 점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중 하나가 이제 정권을 잡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여태까지 잘못한 점 이걸 모두 제대로 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정홍원 전 총리는 세 사람에 대해서 단점, 장점 이렇게 명확하게 좀 짚어줬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하면서 정권의 비리도 많이 보고 탄압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굉장한 절박함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또 언행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런 게 다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사실 마음에 걸리는 점들은 있죠. 과거 행적에서 입장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좀 탄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성도 이미 인정을 받았고 미담도 살아온 인생 스토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대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의지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정치력이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인 만큼 그런 검증은 충분히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경륜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을 해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크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봤고요. 다만 통치 능력, 관료였죠. 그러다 보니까 통치, 정치력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은 아직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이제 검증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기초 소양, 뭐 링컨 리더십, 뭐 이런 것을 갖고 있고 그런 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지지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제일 절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또 여기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 흑묘백묘론.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인 것처럼 누구든지 지금의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야당에서 뛰어왔던 대권 주자들 너무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세 분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좀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당에서 이제 공천위원장도 지냈고 했기 때문에 이분 얘기 그렇습니다. 보통 선거 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워낙 절박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역대급 선거다. 대한민국이 이제 더 흔들리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그 기로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과거에는 선거를 해도 뭐 이렇게 정권을 뺏기냐 뭐 이렇게 불안했는데 불안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불만은 있었어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정권이나 정책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그 나라의 근본에 대한 불안과 회의라는 거는 사실 여태까지는 잘 찾아보기 힘든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선거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월간조선 독자님들은 좀 이해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